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FOMC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11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는 2017년 이후 6년 5개월 만입니다.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 찜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우리 최서우 전문가님께서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492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최서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유부남 최서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놀이기구 타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아, 놀이기구요? 네. 20대 때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 그럼 지금은 20대가 아니시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런 걸 돈 주고 타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왠지 안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네. 자이로드롭 아세요? 네, 알죠. 네, 자이로드롭이 이렇게 높게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놀이기구잖아요. 저는 요새 시장을 보면요. 2차 전지가 질주하고 있는데 이 주식 장세를 보는 게 마치 자이로드롭을 타고 이렇게 덜컹덜컹 올라가는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간단하게 세 줄 요약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일단 일부 종목에 따른 좀 지수 견인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좀 눈이 띄었던 거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료 종목들이 이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현지 시간으로 지금 FOMC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FOMC 이후에 시장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좀 가장 유력하게 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금리 인상은 단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죠. 과연 이제 몇 bp를 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0.25bp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게 90% 이상 시장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제가 이제 시장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시장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악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왔을 때 시장은 가장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금리 인상보다는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의 이런 이제 발언들, 인터뷰 발언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욱더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일단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는 이렇습니다. 현재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오늘 개별 종목 수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 투심이 일부 위축되는 날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수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경기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모습. 미국장 같은 경우도 뭐 다우존스가 연일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현재 시장이 투심이 굉장히 좋고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번 FOMC에도 시장에서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예를 들면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너무나 강력한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금리 인상의 폭이 뭐 굉장히 크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시장은 상승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제가 지난주까지 좀 강조했던 구간이 26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였죠. 그래서 265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 요 가격 구간에서 지수가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이제 지수가 이 범위 내에서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번 FOMC 때 큰 어떤 불확실성만 없다면 아마 지수는 2650포인트 앞서 말씀드렸던 2650포인트를 뚫고 한 2750포인트 여기 현재 지금 선 제가 맨 윗단에 그어놓은 선 보이시죠? 여기가 한 275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 선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좀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럼 결국에 뭐 시장 이 지수를 일부 주도하는 섹터가 2차 전지가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급이 좀 순환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줄 수도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시장 상승장에서 시장 흐름을 좀 잘 파악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려면 누구랑 함께 해야 될까요? 바로 주식 유부남 최서우 전문가랑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다음 앵커님 잠깐 노란톡 고지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시장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가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492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에서 설명해 주신 종목들 큰 상승률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종목들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장바구니 종목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노란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그다음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좀 리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수급에 일부 좀 변화가 있었고 그중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부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에이프로젠을 좀 언급을 어제 드렸고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까지 쭉 해드리면서 비록 매물대가 있지만 매물대가 약하고 전반적인 어떤 거래량의 흐름이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 종목은 장기적인 모멘텀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장중에 이렇게 2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자기님들이 방송만 보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장바구니로 준비해오는 종목들 그다음에
찜 종목으로 준비해오는 이러한 종목들을 장중에도 저랑 대응을 하셔야만 우리 자기님들도 이런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서 자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DX 같은 이 종목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지난 18일 날 17일 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연일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방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후에 방송 이후에도 대응을 해드린다라는 거죠. 말로만 대응을 해드립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 노란톡 지금 내용 보시면 우리가 이제 포스코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제가 찜 종목이나 아니면은 장바구니로 담아오는 이런 종목들, 그 외에도 현재 시장에서 강하게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방송 외에 언급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노란톡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시장에서 좀 트렌디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종목들을 지금 제가 좀 캡처를 해서 왔는데, 이렇게 노란톡에 좀 수익을 챙겨가면서 장중에 저랑 시장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꼭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와 같은 좀 수익을 좀 챙겨가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LS라는 종목하고 H현대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 세 가지 종목을 장바구니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왔는데요. 자, 이 LS라는 종목은요, 사실 제가 찜 종목으로도 우리 자기님들한테 드릴까 말까 굉장히 좀 고민을 할 만큼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옛날부터 사실 주시를 하면서 굉장히 좋게 봤던 종목이에요. 근데 일단 오늘은 좀 장바구니 종목으로 담아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 역시 오늘 상한가를 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관련 뉴스를 좀 몇 개 살펴볼게요. 자, 뭐 LS 제2의 포스코홀딩스로 뜨나 뭐 이런 헤드라인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말은 즉 뭐죠? 2차 전지 관련 또 이슈가 엮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차차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뭐 이제 계열사 중 하나인 KT 서브마린이라든지 뭐 LS 머티리얼즈 같은 이제 일부 계열 종목들의 어떤 호재성 이슈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관련 종목으로는 뭐가 있느냐? 자,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 LS라는 기업은 LS 그룹의 지주사격 정도 되는 이제 기업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 LS 전선 아시아, 뭐 KT 서브마린, LS 네트워크스, 뭐 LS 일렉트릭 관련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 LS라는 지주사격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화면이고요. 자, 이거 아까 화면이 아니고 요거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제가 12일 날 지난 7월 12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우리 자기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 역시 좀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LS 그룹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면서 이 종목 역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연장선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 역시 우리 자기님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셨다면 저와 함께 또 장중에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L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LS는 일단 LS 그룹의 지주사격되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LS라는 그룹을 그럼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LS 전선과 이 LS M&M을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LS 전선하고 LS M&M은 아직 비상장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LS가 상승 모멘텀으로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LS 전선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해적 케이블을 우리가 설명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한 이제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다 밑에 케이블이 거대한 케이블이 이제 깔리는데 실제로 이 LS 전선은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쵸? 근데 이 해저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요즘에 뭐 해외 직구들도 많이 하시고 뭐 해외 국내외 통화 같은 거, 해외 통화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즉 지금 전 세계의 바닷가 밑에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수많은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고요. 그 해저 케이블을 까는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LS 전선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또 2조 원대 수주를 초대형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수주 역시 굉장히 높은 수주를 보여주고 있고 매출 역시 이에 따라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기사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제2의 포스코홀딩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요거 때문인데 이제 계열사 중에 LS M&M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이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영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상승 모멘텀도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래서 오늘 LS뿐만 아니라 뭐 사실 LS 관련된 이제 LS 그룹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일단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제 매물대, 뭐 거래량, 그다음 이동평균선, 뭐 심리적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고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대는 제가 이렇게 파란 선으로 좀 그어 오기는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죠, 여기. 근데 여기서 지금 아직 주가가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여기는 크게 의미 없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거래량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월봉 차트에다가 제가 일봉 차트 거래량 부분만 살짝 짜집어서 넣은 건데 오늘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 여기가 이제 오늘 거래량인데 제가 자기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같이 본다. 그 이유가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인데 뭐냐면 거래량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역사적인 거래량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큰 거래량이 아니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주식이라는 건요, 같은 거래량이라고 해도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 구간대가 옛날 주식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을 때 시기랑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 구간대에 있기 때문인데 자, 거래 대금으로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과거의 거래 대금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래 대금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이 나왔고요. 이 거래 대금을 지난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1차적 고점에서 봤을 때 이미 충분히 뛰어넘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미 여기에 대한 매물대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고점에서는 돌파가 나오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여기다. 그럼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차트 자체가 월봉 차트라서 여기랑 여기 폭이 굉장히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걸 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폭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대략 한 17만 원 가격 구간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6만 원, 17만 원 가격 구간대인데 여기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찜 종목으로도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을 만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장바구니 종목으로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장바구니에 좀 담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으로라도 체크를 하셔서 꾸준히 좀 지켜보시거나 아니면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LS 관련해서 또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장중에 또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관련된 이슈는 일단 오늘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제가 장 초반부터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테마가 하나 있죠. 바로 뭘까요? 제 방송을 좀 꾸준히 보셨던 이제 자기님들은 다 아실 텐데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제가 좀 강력하게 밀고 있죠. 그래서 못해도 1년은 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련 종목들 역시 좀 제가 많이 좀 소개를 드리기는 했는데 자, 오늘도 역시나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또 재차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 반도체 관련 종목들보다는 일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오늘 역시 강한 강한 흐름을 좀 보였고 그 이유는 뭐 그와 관련해서 이슈를 좀 찾아보면은 일단 건설 기계가 북미 지역 쪽에 좀 매출이 좀 많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이 소비가 좀 둔화됐던 부분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시황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기계 업종 자체가 업황 자체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였다면 이제는 북미 지역을 통해서 지금 이 건설기계 업황 자체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소식을 통해서 다시 건설기계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랑도 같이 좀 엮이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오늘 나와줬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뭐 HD 현대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 뭐 두산바캡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오늘 HD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뭐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일단 투자 포인트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지역 매출 증가에 따른 이제 매출 성장, 이익 증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사실 모멘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이 시장에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최소 500조, 또 일각에서는 많게는 한 1000조 이상까지 들어간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 재건에 들어가는 이제 시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2년에서 3년 이상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받는 영향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1년 이상 끌고 갈 것이다. 제가 사실 이 1년도 굉장히 미니멈하게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를 시장에서 좀 잘 선별을 해놔야 되는 시기다. 미리미리 우리가 선별을 해놔야 추후에 이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수익으로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 일단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건에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인프라를 이제 재건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재건을 해야 되는 인프라는 결국엔 전력이에요, 전력.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 전력 인프라를 제일 먼저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비상발전기죠. 비상발전기. 얘네가 이제 엔진하고 뭐 이런 비상발전기 이런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테마주로 엮일 때 이제 부각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비상 발전기를 통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 종목 역시 이제 매물대, 거래량,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요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제가 좀 같이 항상 차트를 볼 때 보는 이 주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동시에 좀 매수를 하면서 언제부터인가요? 지난 10월부터네요. 지난 10월부터, 작년부터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살짝 밀려서 안 보이는데 거래 대금을 이 종목도 지금 살펴봐야 돼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여기 구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거래 대금하고 좀 비교를 하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거래 대금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이제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자, 그럼 이 종목도 과거에 일단 매물대를 한번 볼게요. 2021년도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있었던 15,000원대 이 가격 구간대가 이제 매물대로 좀 적용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구간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좀 크게 나오면서 역사적으로
강하게 거래대금이 나왔던 구간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거래대금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시간에 따라서 차트는 신빙성이 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만약에 물려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일부 좀 떨어져 나가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하락이 쭉 1년 이상 지속되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라도 팔아야겠다. 이런 심리들이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또 일부 떨어져 나가고 일부 떨어져 나가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만큼의 매물대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인 거죠. 자, 즉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해석을 해드리자면 오늘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됐다라는 거를 같이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상승도 매물대를 일부 남아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즉 여기 매물대는 무리 없이 돌파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결과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우크라이나 종목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우리가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케이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분명히 또 눌리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종목이라는 거는 항상 연일 상승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럼 다음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를 봤을 때 이제 이건 제가 주봉 차트로 준비를 해온 건데 21,000원인 거죠. 21,000원. 근데 오늘 마감을 얼마쯤에 했냐면 15,000원도 안 돼요. 14,000원, 14,000원 요 사이에서 마감을 했는데 21,000원까지는 아직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것, 즉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그러면 이 장중에 저랑 이 종목들을 좀 꾸준히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 종목들로 내가 한번 수익을 좀 잘 쌓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그렇고 뭐 매출이나 이익 구조도 그렇고 전반적인 어떤 추세는 없습니다. 뭐 우상향하는 종목도 아니고 우하향하는 종목도 아니에요. 큰 가격 범위 내에서 좀 강한 변동성이 과거에 있기는 했지만 옆으로 가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있었던 구간대에 보면은 매출과 이익 구조가 크게 증가했던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좀 괴리가 심하긴 한데 여기도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마찬가지로 매출과 이익 구조가 좀 크게 개선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재무제표는 미래 컨센서스를 좀 포함하고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좀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아직 실적이 나온 거는 아니고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를 차트에 반영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를 딱 보니 매출과 이익 구조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주가랑 괴리가 좀 멀어지면서 조금 더 이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도 열심히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익 구조랑 매출이 크게 증가했을 때 주가도 크게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니 마찬가지 이 종목도 매출과 이익 구조가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같이 좀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겠구나라고 우리가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종목도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도 좀 선물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검색식을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드릴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설명을 해 보자면 자, 조건은 일단 일주일 동안 설정을 한 조건이고요. 이 검색식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S에서 조건식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 건데 검색식을 이제 돌려봤더니 90개 종목이 일단 포착이 되더라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중에서 81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1개 종목이 보합권, 8개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뭐 40% 상승한 종목도 있고 20% 상승한 종목도 있고 10%대 상승한 종목도 있고 좀 다양하게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화면이고요. 자, 근데 이거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 종목 비율이 90% 비율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10개 종목을 이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중에 9개 종목은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검색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수익률이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좀 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은 한 가지의 검색식만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제가 이 검색식 자료집을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자기님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3글자 남겨주시면 이 자료집을 이미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파일로 직접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 안에는 다양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검색식과 함께 또 검색식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매뉴얼까지 적어놨으니까요. 이 검색식을 받고 싶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런 장바구니 종목들을 저와 장중 외에도 같이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앵커님?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장중에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 검색식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참여하셔서 검색식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들여 준비하신 거니까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문가님께서 매력적인 종목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짚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장바구니 종목에 이제 하나 더 담아왔던 거는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눈에 보이는 게 2차 전지밖에 없지만 이럴 시장일수록, 그러니까 부각되는 게 너무 강한 시장일수록 그 외에 다음을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다음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들, 예를 들면은 이제 2차 전지 현재 지금 강해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다음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또 선별을 해놔야만 우리가 다음 시장에서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종목들과 이제 많은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뭐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테마라든지 아니면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또 살펴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랑 AI 관련 종목들이긴 합니다. 자, 근데 AI 관련 종목하고 반도체 종목들 역시 2차 전지랑 이제 같은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 우리가 좀 잘 찾아보면 있다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 역시 이미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많이 나온,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온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장기적인 모멘텀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에서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럼 투자 포인트로는 일단 AI 관련주로 부각이 다시 한번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반도체 업계가 아무래도 AI 관련 종목들이랑 좀 많이 엮이면서 AI 관련 상승 모멘텀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이 TC 본더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죠. 이 TC 본더는 이제 AI 산업에 의해서 지속적인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과열로 인한 경고 종목, 눌림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거래 일수가 대략 1, 2, 3, 4, 5, 6, 7, 8거래일 동안 보면은 특정 가격 구간대에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뚜렷한 추세 없이 머물러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어떨 때 자주 나냐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종목처럼 경고 종목인 종목들이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과열로 인해서 경고를 받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의 다음이 이제 경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지를 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 종목을 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쉬었다 가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지금
눌림목 형태가 나오면서 일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걸 좀 패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요거 이제 깃발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전형적인 상승 패턴, 상승 지속형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눌림목이 나오고 재차 이렇게 N자형으로 다시 상승이 나오는 전형적인 상승 지속형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뭐 제우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이 약해지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이런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이 약하다라는 건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역시 지금 지난 8거래일 동안 특정 가격 구간대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거래량이 보면은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즉 현재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대신 지금 2차 전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뭐 AI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 좀 경기 민감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에 FOMC 이후에 만약에 시장이 꺾인다. 물론 저는 이제 상승을 좀 예상을 하긴 했지만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반도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항상 잘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걸 좀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그런 걸 가장 잘하는 게 저거든요.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 재무 차트 이 종목 역시 좀 살펴보면은 이 종목도 일단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재무 차트를 좀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 이 종목은요, 지금 주가 차트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매출과 이익 구조를 나타내는 이 선이 뒤에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주가가 지금 이 매출과 이익 구조에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지금 이건 결국엔 컨센서스란 말이에요. 시장의 예측치예요. 이게 실제로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로서 굉장히 경기랑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면 또 같이 꺾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다만 저는 시장의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랑 좀 같이 봤을 때 한미 반도체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직 남아 있다. 상승은 남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좀 비밀 편지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자기님들한테 검색식하고 또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두 번째 선물이 있죠. 바로 비밀 편지를 우리 자기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이렇게 실물로 일단 뽑아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밀 편지는요, 매일 내용이 바뀌어요. 네, 항상 같은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 편지 안에는 제가 이제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라든지 투자 전략을 좀 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자기님들한테 이 비밀 편지를 드릴 때 이 비밀 편지 내용이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난 이제 비밀 편지를 보면 제가 이제 뭐 지난 10일 날 나갔던 이제 MBT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 편지 안에 담아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드렸는데, 비밀 편지를 드리고 나서 4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4일 날 제가 이제 자기님들한테 비밀 편지 안에 담아서 드렸는데 역시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자, 오늘 비밀 편지를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앞서 받았던 이런 이제 기존에 오픈된 종목들 말고 새로운 종목들을 좀 담아왔기 때문에 오늘 비밀 편지 내용도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유부남 최소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뭘 드린다? 첫 번째로 일단 검색식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90% 이상의 상승 비율이 나오는 이 검색식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검색식 자료집을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자기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는 검색식만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검색식 세 글자 입력해 주시면은 검색식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비밀 편지도 받고 싶고 검색식도 받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 들어오셔서 유부남 세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이 두 가지 다 드릴 건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이미 오픈된 제우스 MBT 아닙니다.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좀 담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한정해서 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항상 10분씩 선착순으로 좀 드리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20분께 선착순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유부남 입력해 주시고 이 비밀편지 꼭 받아가실 바라겠고요. 앵커님, 노란톡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전문가님의 검색식과 비밀편지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4928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검색식과 비밀편지 모두 다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입장하셔서 유부남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상한가 로켓 배송의 핵심적인 코너죠. 최서우가 찜한 종목 코너인데요. 또 매력적인 종목 담아 오셨다고 하시니까요. 화면을 통해 힌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정국의 솔로 데뷔곡 세븐이 미국의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랐는데요. 그만큼 엔터주에 대한 분위기도 뜨겁습니다. 과연 전문가님이 찜한 종목은 무엇일지 얼른 알려주세요. 네, 전문가님 엔터주라고 하셨는데 요새 또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종목 소개 드리기 전에 또 앵커님한테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네. 평소에 좀 연예인들 많이 좋아하시나요? 가수들이나 뭐 배우들 다 상관없이. 저는 BTS 조금 좋아하고요. BTS요? 네. 또 뭐 좋아하는 가수 있나요? 또 좋아하는 가수라면 조금 옛날 가수. 옛날 가수요. 네, 그러면 어떤 거 있는지 네, 전문가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자,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엔터 관련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앵커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 BTS 관련 종목은 또 아니고요. 물론 이제 엔터주이기 때문에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BTS 관련 소속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뭐냐면 현재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엔터주들 하면은 뭐 YG도 있을 거고 뭐 SM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이제 BTS가 소속돼 있는 뭐 하이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JYP라든지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가장 강하게 많이 남아 있고 어떤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나 현재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주가가 좀 가장 많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를 좀 판단을 해서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사실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살짝 좀 뜨겁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동안 2차 전지랑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동안 좀 강했던 이런 섹터에 좀 가려져서 크게 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사실 흠이 없다. 네. 그 말은 지금 완벽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나 이익 구조도 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주가 역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따 제가 컨센서스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소속 아티스트 활약에 따라서 어떤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말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종목 역시 이것도 이따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하락 트리거는 시장 추세와 투심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말은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시장만 꺾이지 않는다라면 크게 꺾이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지금 현재 이 차트는 이때부터 작년부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차트는 이제 패턴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손잡이 컵형이라는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보통 손잡이가 달려있는 컵처럼 생겼다 그래서 손잡이 컵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제 관점에서는 이제 빗자리 패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렇게 해서 빗자리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빗자루 패턴이라고 또 말씀을 제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를 하기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방금 빗자루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빗질할 때 보통 어디를 잡으시나요? 손잡이 잡죠, 손잡이. 손잡이가 여기 구간이란 말이죠. 지금 딱 손잡이에 있는 구간이다. 즉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일단 마찬가지로 제가 차트를 분석을 해드릴 때 많이 보는 심리적인 어떤 고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파란색 선 그어 오긴 했는데 여기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제가 앞서서 시장만 꺾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도 재무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컨센서스를 보면은 지금 거의 현재 매출과 이익 구조 대비해서 2배 이상 매출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안에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컨센서스를 앞서서 매출과 이익 구조가 주가에 미리 선반영되는 차트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이 차트는 지금 선반영되기보다는 좀 후행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괴리를 보면은 굉장히 크게 괴리가 벌어져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꺾일 수도 있긴 하지만 시장만 꺾이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현재 시장은 저는 이번 주 FOMC가 끝나고 나서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종목 역시도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YG, 그다음에 뭐 SM, 하이브, JYP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있는데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나? 차트 보시면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 중에서 가장 상승 여력이 좀 강하게 남아있는 종목으로 제가 선별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종목명하고 이제 가격 전략은요. 제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얼마에 또 매수를 해야 되며 또 1차적인 가격 구간 매도가, 2차적인 매도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좀 시장이 꺾이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종목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시장 전략까지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 종목 유부남 최서우와 함께 시장의 장중에 좀 같이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앵커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더 많은 투자 대응 전략 얻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또 선물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492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핵심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까요. 화면을 통해 핵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포스코 홀딩스로 불리는 LS,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정비 제조사 한미반도체, AI 열풍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주목받고 있죠. 찜 종목인 차기 엔터주,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